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46번째 이야기. 제가 마음속으로 모신 주공은 오직 유황소뿐이십니다. 강남을 정벌하기로 결심한 조조는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50만 정병과 조인, 장려, 장압, 하후돈, 우금, 허조 등의 맹장이 빠짐없이 참가하는 대규모 원정이었습니다. 정벌을 하려는 조조에게 공룡이 나서 출정을 만류하지만 조조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 공룡에게 무시당해 원한을 품고 있던 금년은 이것을 기회로 조조에게 공룡을 이간질하게 됩니다. 조조의 강남 정벌을 반대하고 나섰던 공룡은 결국 참수를 당했고 그의 목은 저작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조조는 순욱에게 허도를 맡겨둔 채 50만 대군을 일으켜 형주로 향했습니다. 일이 급하게 돌아가는구나. 내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유언을 남겨야겠다. 종이와 붓을 가져오너라. 병이 심해진 유표는 유기에게 형주를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계모 최씨에게 들어가고 최씨 일당은 유언장을 조작해 유비와 유기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유기는 채모와 장윤의 음모로 아버지 유표를 만나지 못한 채 강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유표는 유기를 만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채부인과 채모, 장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짜 유언장을 대신들에게 공표하고 위종을 형주의 새 주인으로 세웠습니다. 위종이 새 주인이 되는 것에 이규가 반대를 하자 채모는 이규를 단칼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규가 채모의 칼에 죽자 관원들은 후계 문제를 다시 거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종을 내세워 권력을 잡은 최씨 일가는 양양성으로 위종과 채부인을 옮겨 유비와 유기를 막으면서 유표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 민심을 수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최씨 일가의 가장 큰 위협은 조조의 대군이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은 완성까지 남하해 형주를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조조에게 항복을 권하자 어린 유종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유종은 항복의 글을 쓴 다음 송충으로 하여금 조조에게 바치도록 했습니다. 유종의 항복으로 조조는 손쉽게 영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북소리 한번 크게 울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송충은 양양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룻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송충은 관우에게 붙잡히게 되고 송충을 붙잡은 관우는 신야성으로 돌아와 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조조의 장수 허조가 대군을 이끌고 신야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신야까지 약 30리를 남겨놓은 지점에 곳곳에서 푸른 깃발과 붉은 깃발을 흔드는 것을 보고 허저는 매복을 의심하게 됩니다. 허저는 부하들에게 그곳에 멈춰 있으라는 명을 내린 후 말을 달려 조인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조인은 허저를 나무라며 빨리 신야성으로 진격을 하라고 합니다. 조인과 허조가 당도해 보니 신야성은 문이 활짝 열린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날 밤 조인은 오랜 강행군에 지친 군사들에게 민가에 들어가 편히 쉴 것을 허락했습니다. 또 장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관가의 자리를 마련해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 서남북문에 불길이 일고 있다 합니다. 공명 이놈이 불을 지른 것임에 틀림없다. 당장 성 밖으로 피신하라. 동문에는 아직 불이 안 붙었다. 동문으로 피신하라. 지금 병사들이 뭐라고 외치는 거냐? 동문에는 불이 안 붙었다고 합니다. 어서 가시죠. 조인군은 우왕좌왕하며 동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자룡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불난리의 전의를 상실한 조조군은 조자룡을 보자마자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달아나는 조조군을 공명의 계책에 따라 위방과 유공이 차례대로 공격하니 조인의 휘하에 있던 10만 대군은 대부분 죽거나 흩어져 몇천으로 줄었습니다. 밤새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던 조인은 백하에 도착해서야 숨을 돌리고 병사들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역시 공명 군사로구나. 조인군이 백하에 멈추는 것까지 예견하다니. 둑을 무너뜨려라. 백하에서 기다리고 있던 관우는 조인군을 향해 막아두었던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둑이 터지자 거대한 물길이 쉬고 있던 조인군을 덮쳤습니다. 조인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남은 군사를 이끌고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승상의 정예병인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하지만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진 못하겠지. 역적 조조의 패잔병들아. 여기서 나 장비가 기다린 지 오래다. 자, 누구부터 내 사모 맛을 볼 테냐.
지칠 대로 지친 조이는 장비와 단 일합도 겨루지 못한 채 등을 보이며 도망쳤습니다. 장비는 맹렬히 추격하며 적을 베었으나 조이는 잡지 못하였습니다. 조조군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강남 정벌을 외치며 진군했던 50만 조조군의 기세는 신야에서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완성의 조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승상, 항복을 권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비에게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항복했을 것이다.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 유비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상께서 항복을 권했는데도 유비가 싸움을 고집하면 신야와 번성이 불탈 경우 백성들은 유비를 원망할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이 일에는 서서가 가장 적합합니다. 서서는 유비 밑에서 군사를 지낸 자가 아닌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쩔 텐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승상을 배신한다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조조는 서서를 불러 유비에게 항복을 권유하도록 명했습니다. 자신에게 반역한 죄도 용서하고 벼슬도 내릴 테니 백성들을 생각해서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요? 유황수께서 항복만 하신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벼슬까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맞선다면 병사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유황수께서는 항복하시면 안 됩니다. 조조의 항복 권유는 형조 땅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려는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서공, 이곳에 남아 어리석은 나를 깨우쳐 주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조조의 사신으로 와서 나에게 계책을 주셨소. 그건 조조를 받들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오. 제가 마음속으로 모신 주공은 오직 유황수뿐이십니다. 제 몸이 비록 조조에게 매여 있으나 죽을 때까지 조조를 위해 단 하나의 계책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서서는 눈물을 흘리며 조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유비에게 남은 선택은 조조군과의 결전뿐이었습니다. 유표의 죽음을 예언한 여인. 어느 날 한 여인이 길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형주가 망할 것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현에서는 유언 비어를 퍼뜨린다며 그녀를 체포하여 옥에 가뒀는데 한 달쯤 후 여인이 또 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유자사 나으리께서 돌아가시니 이 나라를 장차 어찌하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령이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과연 유표는 그날 죽었고 현에서는 그 여자를 예언을 잘하는 기인으로 여겨 석방하였습니다. 여인은 감옥을 나가면서 이번에는 이립이 귀인이 될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 후 조조는 형주를 함락시키고 탁군의 이립을 형주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말한 대로 꼭 들어맞은 것입니다. 유종과 채부인. 유종은 형주자사 유표의 차남으로 후처 채씨의 소생인데 아버지 유표가 죽자 채부인과 채모에 의해 14살의 나이에 후계자가 됩니다. 조조의 감언에 속아 형주를 넘겨주고 청주자사에 임명되었으나 조조는 부하인 우금을 시켜서 청주로 내려가는 유종과 채 부인을 죽였습니다. 채 부인은 죽으면서 나의 욕심이 너와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라며 후회의 말을 남겼습니다. 47번째 이야기. 못난 자식 때문에 가장 아끼는 장수를 잃을 뻔하지 않았는가로 이어집니다.